2026년 1월,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던 중국의 바이오 공장들은 지금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 공장들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죠.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자 무려 6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강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설계한 바이오 안보의 큰 그림입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그 빈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과연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 그리고 병원에서 맞는 주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이 약의 원료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브랜드만 보고 고르지만 사실 그 약이 만들어지는 공장의 국적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잠시 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의회에 법안 하나가 발의됩니다. 바로 생물보안법, 영어로는 바이오세큐러 액트입니다. 이름부터 살벌하죠?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돈을 받고 싶다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지 마라. 여기서 콕 집어 명시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반도체도 아닌 바이오 기업을, 그것도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제재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데이터 유출입니다. 유전체 정보, 즉 DNA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였죠. 여러분의 건강검진 데이터, 혈액 정보가 적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상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당시 우시아앱텍은 전 세계 CDMO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CDMO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쉽게 말해 바이오 업계의 TSM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설계는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하죠.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하지만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건 CDMO 기업의 몫입니다. 약을 개발하는 것과 그 약을 수억 병 만들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우시아앱텍은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설비로 미국 제약사들의 하청을 도맡아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우시아앱텍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사가 중국 없이는 약을 못 만들 정도였죠. 네. 미국 의회는 이걸 의존도 심화라고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약 공급을 끊으면 미국은 속수무책이니까요. 결국 2024년 9월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고 이후 법제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시앱텍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고객사들은 패닉에 빠졌죠. 글로벌 제약사 CEO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찾아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이오 공장은 짓고 싶다고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만큼이나 까다롭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야 하니 온도, 습도, 청결도가 완벽해야 하죠. 공장을 짓는 데만 3년, 인증받는 데 2년, 최소 5년이 걸립니다. 당장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5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 바로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025년 삼성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5공장을 완공하고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수요가 있을까? 고민하며 투자를 머뭇거릴 때 삼성은 초격차 전략으로 미리 공장을 지어둔 겁니다. 중국에서 짐을 싼 미국 제약사들이 갈 곳은 전 세계에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론자, 그리고 한국의 삼성. 하지만 스위스의 론자는 이미 유럽 물량으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단가도 비쌌죠. 결국 갈 곳 잃은 주문서들이 인천 송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수주액이 수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가 아니라 댐 붕괴 효과입니다. 자,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이 막히자 물길이 한국으로 터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단순히 삼성만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후발주자들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며 발빠르게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죠. 미국 내에 공장이 있다는 건 생물보안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 효율성보다 신뢰성이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싼 인건비가 최고였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가 싫어하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이 더 비싼 값을 받습니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쇼링, 믿을 수 있는 우방국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인도가 아니고 한국일까요? 인도도 미국의 우방이고 인건비도 싼데 말이죠. 실제로 인도의 제약사들도 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품질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다져진 제조 공정 능력이 있습니다.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그 집요함이 바이오에서도 통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 가동 속도와 배치 성공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확실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현재를 봅시다. 이 호황은 언제까지 갈까요? 반짝하고 끝날까요?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최소 10년은 갈 것으로 봅니다. 바이오 공장은 한번 계약하면은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생산처를 바꾸려면 다시 임상시험을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수백억 원이 듭니다.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한번 한국배에 올라탄 미국 제약사들은 좋든 싫든 한국과 오랫동안 항해를 같이 해야 합니다. 게다가 2026년은 특허 절벽기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죠. 특허가 풀리면 전 세계에서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약 개발 붐이 일어납니다. 그럼 약을 만들 공장이 더 필요해지겠죠? 공장은 부족한데 주문은 넘쳐나는 상황, 공급자가 왕이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린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공장, 7공장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한국 바이오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건 아닙니다. CDMO는 규모의 경제가 핵심입니다. 조단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바이오 벤처들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못 따라가니까요. 또한 일본의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같은 경쟁자들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한국 바이오 산업은 단군 이래 최대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는 유효합니다. 반도체가 지난 30년 한국을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30년은 바이오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대장주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누가 이 거대한 물기를 받아낼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미국이 문을 닫았고 중국은 쫓겨났으며 그 열쇠는 한국이 쥐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 바이오 산업은 더 이상 꿈을 먹고 사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을 찍어내는 실전주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생물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글로벌 부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시아 햅텍이 잃어버린 600조 원의 시장, 그중 절반만 가져와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송도의 공장은 미국의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죠. 미중 갈등이라는 위기가 한국 바이오에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계는 지금 몇 시입니까? 2026년의 바이오 시장은 이제 막 전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ST팜, 바이넥스 같은 중견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원료 의약품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한국의 바이오 밸류 체인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믿지 못하고 대안은 한국뿐이다. 이 흐름을 읽고 미리 움직인 투자자들은 이미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